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제약바이오, 특히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9월 말 10월 초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몇 개의 종목, 최신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헬릭스미스, HLB 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생명과학, 신라젠 이렇게 모아봤고요. 한번 모아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과연 이재명 테마처럼 개노잡 삼형제로 전락해버릴지, 아니면은 불군의 효자 제약바이오의 구세주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슈는 꼭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얘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코스닥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필히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왜 체크하냐에 따라서 의문이 남으실 텐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코스닥이 있고 이 안에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헬릭스미스도 있고 신라젠도 있고 HLB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신라젠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리고 세렐 제약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 있죠. 얘네는 결국에는 코스닥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된다.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그리고 셀트리온, 코스피에 소속된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인데, 얘네는 사실상 제약바이오의 3대장이에요. 머리가 3개인데 거기에 다 속하는 종목이죠. 얘네가 움직이면은 지금 코스닥에 소속된 대형주 가리킨 4개 역시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심리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즉 호재가 나오면은 좋은 쪽으로 다 함께 움직이고, 한두 개라도 악재에 노출돼서 수급 상황이 난조를 겪게 되면은, 섹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공매도가 출현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군중 심리가 많이 따르는 섹터라는 거. 결국에는 섹터라기보다는 업종의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생되는 개별주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쪽을 좀 테마성이 강하다,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뉴스가 나온 걸로는 이제 HLB와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라젠이 나왔다. HLB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초록이 공개됐다라고 합니다. 초록이라고 하면은 초록색이 아니라 요약본이죠. 리보세라니 실험에 대해서, 임상 실험에 대해서 초록이 공개됐고, 이 초록은 1차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냥 초록에 근거하면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고 요약본만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고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HLB 보유자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결과, 완벽한 전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만큼 추가 상승하는 만큼 돌아오는 리스크도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미국 FDA에서 이제 회신이 왔죠. 어떤 요청이 왔느냐? 코오롱 생명과학에게 인보사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아니죠. 해석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임상 재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곧 추가해 줄 테니까, 재개시켜 줄 테니까 자료를 보충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어디 이걸 가지고서 재개를 요구하느냐. 어림도 없지라는 해석이 아니라 어림도 없지라는 뜻이 사실이었던 거죠. 이게 팩트였던 것이고, 장 초반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 거는 분봉상으로 볼게요. 네모 표시해둔 부분은 1번 착각이 불러온 상승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난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팩트 폭력에 의한 실망감, 요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요게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7월에 나온 뉴스인데, 이때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그리고 사람 연골세포로 만든 치료제 주사액, 요게 2핵인데, 요 2핵에 문제가 있었죠.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인해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원래는 연골세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포가 바꿔치기 된 건지 아니면 잘못 수집이 된 건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인보사가 특허 취소까지 간 거고, 7월 달에 이 뉴스가 나올 당시에는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 반박을 했죠. 식약처의 특허 취소 결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행정소송을 냈는데 9월 달에 이것마저도 패배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더 바닥을 쳤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코오롱 티슈진 측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임상 3상,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추진하겠다. 대신 미국 임상 3상 승인 나게 되면은 식약처 취소 다시 한번 번복해서 허가 내달라.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도 없었던 일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과가 9월달 발표해서 10월 11일로 연기가 됐죠. 이제 10월 11일 전에 미국 FDA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도 없었던 일로 되고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보사에 대한 판매 허가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러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 관리 종목도 해제되고,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도 되고, 주가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심리도 살아나는,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발생되게 될 건데, 10월 11일까지도 역시나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단순히 시간 끌기용 임상 3상 재개 신청인지 진짜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 야구 볼 때, 야구의 시작은 9회 말 풀카운트, 2사 풀카운트라고 하죠.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죠.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도박판입니다. 이제 동전 앞뒤 맞추는 것보다 힘든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양면 다 노릴 수 있는데, 양면에서 모두 수익을 취할 수 있는데, 기관은 무조건 한 면에만 배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면이라고 하면은 상승이죠.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좀 무섭다 까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어떤 소식이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이라고 하면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팀에서 국민연금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를 추측해 보게 되면은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일인데, 국민연금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삼성 측에서 이제 모종의 거래를 하고 안 될 거를 찬성해 줬다. 원래 반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찬성을 해줘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게 됐다. 주주들 연매기는 그게
그대로 돼버렸다, 이행돼버렸다라는 관측이죠. 요것에 대한 것도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자여도 이거를 외부 발설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제약바이오 심리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 호텔 신라우, 뭔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지만 오겠죠? 이부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호텔 신라, 그거에 대한 우선주의입니다. 이재용 동생이 이부진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국정농단 건으로 해서 실형을 살게 되면은 그 땜빵을 누가 하게 된다? 바로 미친 이부진 대표이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부진 대표이사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다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단순 기대감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되면, 삼성에 타격을 입히게 되면은 당연히 호텔 신라우에 이목이 쏠릴 겁니다. 이목이라고 해봤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겠죠. 그것을 이용하는 이제 그 모종의 단체도 있을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슈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주가가 29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29만원 선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을 못 쓰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비중 축소가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되겠죠.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신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팩사백 간암 연구를 중단했다라는 거, 사실상 모멘텀 종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게 됐고요. 오늘 10,000원 이탈했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 EMA 판매 허가를 기대받고 있어요.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 식품의약청이 아니라 의약품청 판매 승인 권고, 요것을 획득했다라는 거. 단순히 승인 권고예요. 실제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거는 EMA라는 의약품청이고, 그 아래에 있는 CHMP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램시마 허가를 내줬다.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거죠. 이것을 비유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인사 담당자가 면접 봐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내고 최종적으로 경영진에서 승인을 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영진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신입사원이 되겠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찰떡같이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내면은 이제 2019년 내에 유럽에서 최종 승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판매허가와 함께 엄청난 매출 시장을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램시마가 전체 45조 원 시장에서 10조 원 가량의 신규 시장, 새로운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고, 허가가 언제 났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조. 그러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따라 올라와 줄 것이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따라 올라와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 두 종목이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은 군중 심리를 유도할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올 헬릭스미스나 또는 HLB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 좋은 기운이
퍼져서 제약바이오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지게 될 것이다. 변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라도 헬릭스미스나 HLB 또는 메지온 측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 아닌 결론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쪽 부분은 제 전공도 아니고, 전공이어도 기업 내부에서 진행하는 임상 결과를 미리 빼내와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결과까지는 가지 말자. 결과가 진짜 좋게 나오면은 파격적으로 이제 판매 허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더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상승이 나오고 결과 발표와 함께 시세가 이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테마나 이슈는 이러한 고정적인 패턴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염두에서 비중 축소, 비중을 일단은 낮춰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제로 하나 드릴게요. 대체제라고 하면은 이제 요게 되겠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동시에 봐줘야 됩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고, 코스닥 인버스는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제약바이오가 약세일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보험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에는 레버리지도 역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에 조금 더 우선을 두고 보험을 들어두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수준 6,000원이면은 코스닥 지수 600포인트 이하 수준이거든요. 여기를 공략해보자 라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는 지금이라도 조금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현재 주도 테마 쪽으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도 지금 현재 주도 테마가 아닌 거고, 주도 섹터가 아닌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현재는 뒷북 수준이다. 그러므로 시장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전에 영상 업데이트 해드린 무엇이죠? 유시민 부분이죠. 유시민 YBM넷과 보혜양조 풍강을 언급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별도로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24일에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4가 시작된다라는 거. 사실 알릴레오 부분은 유료 회원분들한테도 일단 비밀로 유지해 놓은 내용인데, 요거 보시면은 뭐, 자 보세요. 9월 19일 날짜 보이시죠? 화인베스트는 현재 공개 추천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VIP 체험주로 해서 무료 회원분들과 원금 회복반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이고, 함께 진행한 게 풍강이었다. 3,600원 이하, 목요일날 3,600원 이하 보시게 되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볼게요. 3,600원. 네모박스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바로 타점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또 알려드린 부분이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었죠. 이러면 말 다 했죠. YBM넷 오늘 공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알려드렸던 부분이 이 네모박스 표시니까 차트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공개 추천주를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톡방 또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공개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간단한 의견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